자, 이번 시간은 기출픽 생명과학 10강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질병과 인체의 방어작용이야, 그지? 이 방어작용이라는 의미 자체를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공기에 뭐가 많이 떠다니니? 니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떠다녀, 그지? 근데 니네 몸들이 뭘 하기 때문에?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야, 그지? 엄청나게 지금 여기 병원체들 많이 떠다닙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자, 질병을 구분하는데 간단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감염성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감염성 질병이 있지, 그지? 이거는 구분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지? 감염성 질병은, 자,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 병원체라는 말이 나와, 그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뭐 병원체 하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저를 보세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플라이온 이 5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병원체야, 알겠어? 그럼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암기를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인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염이 될 수 있어, 그지? 이런 예를 들면 결핵, 감기, 독감, 홍역, 무좀, 말라리아 이런 거에 감염되지. 감염된 옆 사람하고 막 부비부비 막 해봐, 그지? 그럼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뭐가 없이 병원체가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야. 당연히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니네가 알고 있는 병이 고혈압을 앓고 있어, 그지? 그럼 고혈압 환자한테 니네가 계속 같이 놀면 니네가 고혈압이 절대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니네 암 환자 옆에서 계속 있어봐. 니네 암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 그지? 이게 비감염성이야. 쉽죠? 감염이 된다?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에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병원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병원체. 그러면 아까 이 병원체 몇 가지라고 그랬지? 5가지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좀 쉬운 부분.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세균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세균. 그러면 세균의 특징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끊어서 다 외워야 돼. 끊어서. 이 세균은 단세포야. 하나의 세포가 개체를 이룹니다. 세균은. 그 다음에 이거 핵막이 있다 없다? 없다. 핵막 없어.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유전물질을 이렇게 막으로 싸서 둘러싸는 소기관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벽이 있다야, 알겠니? 세포벽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세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얘는요. 효소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 효소가 있어야지 그 세균 내에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장류와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이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니? 분열법. 그죠? 분열법. 그 다음에 인체에 침입된 뒤에 증식,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증식하여서 기존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자, 이 부분 세균에 의한 질병 이름을 외워야 돼. 알겠니?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뒤에 균을 붙여서 읽는 훈련을 하세요. 결핵균, 폐렴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탄저병균, 그치? 균을 붙여서 외워, 그치? 그러면 뭐가 어렵냐면 결핵이라는 어떤 질병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인지,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야.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얘 치료할 때 뭐로 치료해야 하나요? 항생제. 요거 외울 수 있겠지. 항생제로, 그지? 그래서 너희들 병원에 가면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거나 또는 어디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에 뭐 처방을 받니? 항생제 처방을 받잖아, 그지? 그러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 세균을 어떻게 돼? 무력화시키는 물질이 항생제야.
이 항생제가 들어가면 이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 구멍을 뚫어버려요. 알겠니? 그러면 세균이 정상적으로 생명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읽으면 돼. 결핵균, 폐렴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탄저병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또 많이 나오면 그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균 다음에 등장하는 병원체가 누가 나옵니까? 바이러스야, 그지? 러스를 사다.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 세포 구조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무조건 세포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알겠니?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다? 아니다. 단백질 결정체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공에 오세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핵산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핵산은 DNA 또는 RNA. 이게 핵산이야. 그치?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핵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왜? 이 아이는 효소가 있다 없다?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상대방 숙주의 효소를 이용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 나오네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지, 그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치료하는 놈은 누굽니까? 항바이러스제라는 놈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떤 특징? 예방이 가능하지, 그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백신 뭐 보통 1차, 2차, 3차 많이 맞았잖아요, 그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요, 요 내용이 1단원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야. 공통점과 차이점.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은 공통점은 핵산이 있습니다. DNA 또는 RNA. 병원체야, 그지?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차이점은 세균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다 없다? 없어서 숙주의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야 돼. 숙주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야. 알겠니? 다른 놈의 기생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 그 다음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한다. 야,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거는 맞춰줘야 돼, 니네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병원체가 나옵니다. 원생생물. 단세포 진액이야. 단세포 진액. 그럼 구분해서 외울 때, 원생생물은 단세포구나. 그 다음에 진액생물이다. 선생님, 진액이라는 건 뭡니까? 진액은 유전물질을 핵막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야. 핵막이 있으면 진액. 아까 핵막이 없을 때는 무슨 핵이라고 그랬어? 요 위에, 맨 위에 핵막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적인 핵. 핵막이 있는 것을 진핵.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염된 생물, 모기나 쥐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대표적인 질병, 뭐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외워라. 말라리아하고 수면병. 알겠죠? 말라리아와 수면병. 그 다음에 곰팡이 나오네, 곰팡이. 얘 다세포야, 다세포. 그 다음에 다세포이면서 무슨 액이다? 진액입니다, 진액. 다세포, 진액. 그 다음에 얘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지, 그치? 곰팡이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다.
그래서 곰팡이 하면 대표적인 질병이 뭐야? 무좀. 무좀 걸려봤지? 안 걸려봤어요? 그래, 무좀. 무좀. 그래서 무좀을 치료할 때, 그지? 자, 이건 안 나왔네. 자, 무좀을 치료할 때는 어떤 물질을 써야 되냐면 항진균제라는 놈을 이용해야 돼. 항진균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 나오죠. 변형 프라이온. 얘는 단백질로만 구성이 돼 있어. 얘는 뭐로만 구성돼 있다? 단백질. 바이러스보다 더 크기가 작아. 제일 작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유전 물질이 일단 없는데, 이 정상 플라이온이 변형 플라이온하고 일단 접촉을 하지, 그지? 그럼 정상도 뭐야? 변형이 돼버려, 알겠니?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봤지? 미친소,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사람의 크로니스펠트, 야코프병,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면 얘들은 어떻게 돼? 뇌에 있는 신경 조직을 망가뜨려, 알겠니? 그래서 뇌에 막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지, 그지? 니네 뇌에 구멍 나봐라, 어떻게 돼? 돌아이가 되지, 그지? 돌아이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병원체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공부를 할 때 큰 틀을 좀 기억해 두라고 그랬잖아, 그지? 야, 병원체 5가지가 뭐야? 하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체들이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 그지? 그러면 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작용이 뭐야? 면역 작용이야, 면역. 우리 아이가 요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려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건강해야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하나 외우면 한 문제 맞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용이 긴 거를 굉장히 짧게 압축을 시켜놔서 이것만이라도 아까 내가 끊어서 다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지? 세균의 특징이 핵막이 있냐 없냐, 세포가 많냐 적냐, 물질 대사 할 수 있냐 없냐, 어떤 방법으로 번식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그냥 참고사항이야. 감염성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 저희는 코로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상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감염 경로는 호흡 및 환자인 접촉, 병원체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모기나 파리 등에 의해서 또는 매개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다. 예방,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물이나 음식물을 가해해서 섭취, 백신을 접종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내용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무슨 작용? 방어. 그치? 방어라는 거는 면역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체의 방어작용이라는 거는 결국 면역이야. 그치? 우리 몸 안에도 면역계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몸에 그치? 부정적인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걸 놔두면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 그치?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그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 알겠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비특이적인 게 있고 특이적인 게 있어, 그치? 야, 비특이적인 거는 말 그대로 특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병원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병원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작용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게 뭐야? 이 피부 같은 경우도 방어벽이야, 그치?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이 여기 묻어 있어, 그지? 그럼 얘네가 각질을 딱 떨어뜨려서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돼, 세포 안으로. 그래서 화상 걸리는 환자 같은 경우는 뭐로 막 둘러싸고 있어? 거즈 같은 걸로 막 둘러싸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이 세균들이 지금도 여기 많이 떨어다니잖아, 그지? 얘들이 바로 체내를 어떻게 돼버린다? 흡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딱 봐도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지?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인데, 자, 너희들 피부가 뭔지 알지? 스킨, 피부고, 점막 어디에 많아?
눈 같은 촉촉한 부분, 콧구녕 안에. 그 다음에 뭐 장기 내부 이런 데 보면 끈끈하잖아. 그지? 점막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피부와 땀과,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과, 오늘도 땀을 흘리셨죠. 어제 체육대회 할 때 땀 많이 흘렸었고. 그 다음에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에게는, 자, 이 물질 이름 꼭 외우십시오. 뭐입니까?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있어. 라이소자임. 그지? 그러면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세포벽을 파괴하니까 세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죽겠지, 그지? 그래서 피부는 병원체를 막는 물리적 장벽 역할도 합니다. 화학 반응 없이 그냥 막아낸다는 얘기야. 그죠? 막아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식균 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식균 작용, 다른 말로는 식세포 작용이야. 그래서 백혈구의 한 종류인 대식세포, 그지?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누구를 그려야 됩니까? 이 아이를 그려야겠네. 여기에 이렇게 백혈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지? 백혈구가 있으면 얘는 백이야, 백.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와, 그지? 그럼 이 병원체를 이 백혈구가 쫙 둘러싸, 그지? 둘러싸서 이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하는. 이런 게 이게 뭐야? 식세포 작용이다. 식균 작용이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그림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별표. 별표색이라는 얘기는 거의 90% 이상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 니네가.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염증 반응.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놀다가 가시에 푹 찔려서 피가 났어. 그지? 그러면 이 가시에 지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바늘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바늘이 있으면 이 바늘에 어떤 친구들이 막 묻어 있습니까? 이 세균이라는 놈이 막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이 일단은 1차 피부를 뚫고 일단은 조직세포 쪽으로 쫙 들어와. 그지?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어떤 놈이 발동을 거냐면 자, 1번은 뭡니까? 1번은 세균의 침입이야. 그지? 1번은 세균이 침입했지? 이 순서대로 알아야 돼. 세균이 침입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옆에 그지? 세포 안에 있는 돼지야. 돼지세포. 무슨 세포? 비만세포라는 게 보입니까? 이게 백혈구의 일종이야. 그지? 이 비만세포에서 자, 이게 엄청 중요하지. 세 번째 히스타민. 예, 꼭 외우세요. 히스타민. 요 히스타민 중요하지. 히스타민이라는 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히스타민. 얘들아, 히스타민.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켜 버립니다.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확장. 그러면 우리 혈액 안에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가 이 백혈구라는 놈이 또 후락 나오지, 그지?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다섯 번째는 백혈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백혈구가 여섯 번째 무슨 작용을 합니까? 식균 작용을 해서 그치 체내에 침입한 이런 세균들을 다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너네가 상처가 나잖아, 그지? 그러면 붉어짐, 부어오름, 통증, 그 다음에 발열 이런 것도 많이 나잖아, 그지? 너네 한번 칼에 찔려봐, 그지? 그럼 부어오르지. 아니면 어디서 죽 터져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두드려 맞았어, 그지? 그럼 열도 나고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이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에서 뭐가 생겨? 고름이라는 게 생기지. 고름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작용이 충분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백혈구와 이 병원체들이 치열한 전투를 한 끝에 생긴 이 잔해물이야. 그지? 시체들이야. 그지? 시체들. 그래서 그러면서 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염증 반응은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 그지? 자, 봐. 가시가 들어와. 팍 들어오면 세균이 일단 침입해서 적군이 들어왔다. 그지? 1차 방어복 이걸 들고 들어와서 그때 바로 발동을 걸어. 누가? 돼지세포. 돼지새끼.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 이름 외우세요. 히스타민.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벽을 확장을 시키면 혈관벽이 얇아져. 그럼 얇은 이 벽을 통해서 혈액 안에 있던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가 붕 빠져나와.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어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히스타민 꼭 기억하세요. 히스타민. 자, 혈관벽을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시킨다는 얘기는 백혈구의 투과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증대시킨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아주 필요한 부분만 딱 압축시켜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특이적 작용이야.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아까 병원체의 종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야.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하다는 얘기는 그냥 열쇠와 자물쇠와 같은 거야. 그지? 특정 병원체는 특정 항체만 반응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A는 A만 제거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고 B는 B만을 제거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표현은 특이적 방어작용은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과정이야.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서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적 방어작용,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과정으로 뭐가 있나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요 두 가지가 있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다. 그럼 얘를 구분할 때 세포성 면역이라는 의미는 감염된, 그지? 밑에 나오니까 그냥 밑에서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무슨 면역이 나옵니까? 세포성 면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포성 면역. 자, 여기에 또 니네가 당황스러워할 이런 놈이 나오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그지? 뭐 감염된 세포 쉽게 얘기하자면 암세포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직접 찾아가서 그냥 감염된 세포를 직접 그냥 때려서 그냥 그 세균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지? 병원체들을.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면역이 나옵니까? 체액성 면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체액성 면역은 혈액을 통해서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막 떠돌아다니잖아. 그지? 이거를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제거를 시키는 거야. 체액 안에서. 그지? 혈액이나 림프액 안에서. 그지? 그래서 여기에 니네가 또 못 외우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 후에 형질세포에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최종적으로 항체야. 알겠니? 항체.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항체고, 이 항체가 아까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 형질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져. 그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자, 비림프구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형질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지. 비림프구에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에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선생님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외워야 돼? 병원체. 무력화시키는 물질은 항체야. 그러면 항체는 어디서 나오지? 어디에서? 형질세포에서. 그럼 형질세포는 또 어디서 만들어지지? 비림프구, 그지? 그래서 아직 비림프구하고 티림프구에 대한 내용을 아직 안 배웠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무슨 반응이 나와 있니? 항원, 항체 반응이야, 그지? 어떤 병원체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어떻게 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물질이 항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막 엉겨붙게 해서 이게 잘 이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지? 자, 모양이, 자, 항원은 병원체다. 알겠어? 항원은 병원체. 항체는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이야. 그냥 치료약이라고 쓰면 돼, 그지? 항원은 병원체야. 아까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풀 아이온. 이게 다 항원이 될 수 있고, 그죠? 심지어는 뭐 꽃가루, 이런 것들도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바로 어떻게 돼? 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누구? 항체가 만들어져. 항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체는 얘들아,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자, 이런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여기 끝부분에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항원이 딱 들어오잖아, 그죠?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하고 모양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일치하잖아, 그지? 그러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원이 몸속에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되고,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있잖아, 그지?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는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해, 그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A라는 항원이라고 두자. 그러면 자, B라는 어떤 항원은 끝이 뾰족해,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그냥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이야, 그지? 그래서 특정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과정이 있지, 그지? 요 과정. 별표 몇 개? 별표 3개. 별표 3개라는 얘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이제 면역에 대한 내용이야. 아까, 자, 면역은, 그지?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세포성 면역과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걔 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침입했습니까?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지? 아니? 병원체가 들어오면, 자, 여기 무슨 세포가 있어? 대시기! 우리 대시기가, 그지? 대시기가 병원체를 잡아먹어. 아니? 잡아먹고, 그 잡아먹은 이 세포 조각을 여기 몸 표면에 다다다다닥 내뱉지, 그지? 맞아? 내뱉어. 그럼 얘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얘를 잘 외우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조 T림프구라는 요 친구가 보이지, 요 친구. 보조 T림프구.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결국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일단 대시기가 잡아먹은 이 항원의 조각을 표면에 두두두두 내뱉잖아, 그지? 그럼 걔가 어떤 종류의 병원체고 어디에서 작용을 하고 이걸 막 판단을 해서, 맞습니까? 명령을 내려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보조 T림프구야. 알겠습니까? 그냥 보조 T림프구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잖아. 세포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있는데, 체액성 면역이나 세포성 면역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야. 그지? 보조 T림프구. 그래서 이 보조 T림프구가 판단할 때, 세포가 완전히 감염된 게 발견이 됐어. 그지? 많이?
그러면 야, 저 새끼 처리해라.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아까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어떻게 된다?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력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거는 세포가 바로 감염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조를 하는 놈이 누구야? 보조 T림프구.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보조 T림프구.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세포들이 감염이 안 됐는데, 그지? 얘들 레이더상에 야, 적군이 출현했다. 감지가 됐어, 그지? 아까 적군이 누구야? 항원이야,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 있던 아까 또 어떤 놈입니까? 요 보조 T림프구가, 그지? 자, 이제 요거 잘 외우세요. 요거 헷갈립니다. B림프구라는 놈이 등장해, 그지?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뭐를 만듭니까? 형질세포를 만들어, 그지? 그래서 이 형질세포에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쫄병들 있지, 그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독특한 게 뭐냐면 형질세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세포를 만듭니까? 기억세포라는 놈이 만들어져. 말 그대로 메모리야. 기억. 뭘 기억하니? 1차로 침입한 그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때 사용되냐? 기억세포는 자, 요 때 사용이 됩니다. 항원이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왔어, 그지? 그럼 바로 야, 아까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병원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무슨 세포와 형질세포와 뭘 만듭니까? 기억세포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형질세포에서 뭐를 확 만드는 거야? 항체를 앞에 쪽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는 이 항체, 첫 번째 구간에서 만드는 이 면역이 1차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원이 재침입할 때 만들어지는 요 항체, 여기가 이제 2차 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면역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세포는 같은 항원의 재침입이야, 그치? 근데 다른 항원이 들어오면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구분해서 외우면 끝이야. 끝. 근데 니네가 외워야 되지, 그지? 자, 요거 다시 한번 말로 정리됐습니다. 자, 항원을 잡아먹은 우리 대시기가 항원 저각을 세포 표면에 제시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슈퍼맨이 누구야? 보조 트림프구. 맞습니까? 보조 트림프구. 그래서 야, 감염된 세포를 확인했어, 그지? 야, 그러면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놈은 누구야? 세포 독성 T림프구야. 알겠니? 야, 네가 가서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 적이 출몰했다. 미리 싹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제 보조 T림프구가 이제 B림프구 활성화야. 그지? B림프구. 그래서 이걸 좀 외우면 좋아요. B림프구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형질 세포하고 그 다음 무슨 세포를 만듭니까? 기억세포라는 놈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 형질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체가 만들어져, 그지? 그러면 이 기억세포는 또 어떤 때 작용합니까? 같은 항원이 재침입하면 또 뭘 만들 수 있습니까? 형질세포와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 수 있다? 기억세포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제 개념은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림프구의 이제 생성과 분화에 대한 내용이야.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치? 골수. 뼈 안에 들어있는 액체 물질이야. 그지? 액체 물질.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림프구, 뭐, 세포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T림프구는, 자, B림프구는 본의 첫 글자야. 본이 뭐야? B원이 뼈. 그래서 골골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이야. 그런데 이 T림프구라는 이 친구는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에서 가슴샘이라는 이 부분에서 성숙을 해. 그지? 뭐 선생님 가슴샘이 뭡니까?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부위야. 그지? 이런 거 외워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빈출 자료. 야, 이거 잠깐 보자. 이거 딱 봐도 이거 무슨 반응이야? 가시에 질려서 염증 반응에 대한 내용이죠. 염증 반응. 사람이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에 일어나는 면역작용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B림프구, 대식세포, 보조 T림프구가 있습니다. 그림은 잘 봐. 그러면 자, 일단은 세균 X가 있네. 요걸 아까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원이야. 이제 항원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세포 이름이 아까 무슨 세포라고 얘기했습니까? 돼지세포, 비만세포에서 자, 화학신호물질 이게 뭐였습니까? 히스타민이었지. 그지? 히스타민이라는 놈이 쫙 분비가 되면 혈관벽이 여기에 관의 굵기보다는 여기에 관의 굵기가 더 넓어졌잖아. 그지? 혈관벽이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뭐가 훅 튀어나옵니까? 누구야? 대식세포가. 그지? 이 대식세포가 얘를 확 잡아먹어. 그지? 대식세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염증 반응하고는 좀 다르겠네. 그지? 근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냥 화학 신호 물질이 되면 자, 요 기억이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얘는 일단 누굽니까? 얘 대식세포. 얘가 막 잡아먹고 자기 표면에다가 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누구야? 보티잖아. 그지? 보조 T 림프구라는 의사와 간호사가 딱 출동해서 야, 저거는 어떤 형태고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디귿이 뭐가 됩니까? 림프구가 되지. 그지? 림프구가 여기에 있는 요 동그랗게 생긴 요 놈이 항체를 만들어낸 부분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누구냐면 얘가 형질세포야. 그지? 형질세포가 항체를 이렇게 빰빰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대식세포, 디귿은 B림프구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B림프구는 본이야. 본. 아까 어디야?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한다고 그랬지. 그지?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가슴 니은이니까 니은이 보티 T림프구잖아. 그지? 그러면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같지요. 그 다음에 디귿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틀린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자, 가에서 화학물질은 모세혈관을 축소가 아니지. 그지? 확대시켜서 그 안에 있는 자, 전투요인들 백혈구가 팍 나오는 거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세균 X에 대한 나는 세균 X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야? 아니지. 처음에는 보조 T림프구가 작용을 안 했어. 그지? 그냥 일단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거니까 종류에 상관없는 비특이적이야. 틀렸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많이 틀린다. 헷갈려. 처음 하면. 그 다음에 라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그지?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키지 세균 X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처음에
질병과 병원체, 인체의 방어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또 어떤 심화적인 내용 작용하고 그 다음에 혈액 응집 반응, 그거는 또 나중에 다음 강에서 나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